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평택산업진흥원 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국장 이순덕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일현 총무과장입니다. 박창희 자치행정협칙과장입니다.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김윤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이선희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8쪽부터 52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3쪽 안전하고 최적화된 기록물 관리입니다.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단위 과제 카드를 정비하고 전산화되지 않은 주요 기록물은 DB화하여 최적화된 상태로 보존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아카이브 학교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삶을 기록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4쪽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 조직 운영입니다. 평택시 중장기 조직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효과적인 조직 체계 및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는 조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직원 교육 훈련 운영 및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행정 환경 및 직무 변화 대응을 위해 직무별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직원 및 만 52세 이상 직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래 대비 다양한 교육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 등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협력과 상생의 활기찬 노사 동반관계 구축입니다. 단체 임금 교섭, 노사 협의회 운영 등 갈등 해소 및 조직 일체감을 조성하고 공정한 채용과 상생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하여 노사 동반 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중대 산업재해 예방,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확행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우리시 소속 근무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중대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평택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자치행정협칙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립니다. 9쪽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민중심 행정 구현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시정 운영을 위한 현장 행정을 강화해 가겠으며 시민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한 소통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매 결연 도시 확대 및 다양한 교류를 통해 지역 상생 발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연차별로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자치학교 운영 등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내년도 전면 전환을 위하여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주민이 예산의 주체가 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주민 제한 사업의 실현을 위해 소통과 수의 과정을 강화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사업 모니터링 등 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보완하여 주민 참여 예산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참여와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협치 구현입니다. 민관 협치 역량 강화 및 가치 공유를 위해 협치 아카데미와 찾아가는 협치 문화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관 협치 대회 및 정책 공론장 운영을 통해 협치 의제 발굴 및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도시를 위한 군경 협력 증진입니다. 통합 방위협의 운영과 예비군 육선 지원을 통해 확고한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군부대 협력 및 군인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치안협의회 및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14쪽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원봉사 1번지 구현입니다. 자원봉사 내실화를 위해 기본교육 협력학교를 운영하고 청소년 동아리, 청년봉사단, 가족봉사단, 기업봉사단 등을 지원하여 지역과 협력하는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협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 보고드립니다. 16쪽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지원입니다. 청소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 정보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기주도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인성교육, 사이버 권리 침해 예방 교육 등 올바른 가치관과 사회성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17쪽 함께 살아가는 올바른 성장 지원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성 함양과 위기 대응을 위한 정서적 안정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소년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 및 청소년 욕구를 반영한 청소년 정책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18쪽 균형 있는 청소년 시설 확충입니다. 권역별 청소년 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을 개보수하여 안전한 시설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북부 청소년 시설 건립이 투자 심사 보완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청소년 소관 보고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드립니다. 20쪽 기후변화 대비 청사 에너지 효율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에너지 진단 용역과 계단 이용하기 등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냉난방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 냉방기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고 대기 전력 차단 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21쪽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건전 재정 운용입니다. 안정된 회계 업무 처리를 위해 재정 보험에 가입하였고 2023 회계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결산을 추진하여 시의회 승인 후 결산 결과를 홈페이지에 고시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지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 및 신속 집행 적극 지원입니다.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을 위해 계약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사 하도급 관리를 전자적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업체 및 취약계층 생산 제품의 우선 구매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3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적극적 관리 처분입니다.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의 용도 폐지 및 대부 매각을 통하여 수입 재원을 확보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물품 및 공용 차량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 보고드립니다. 26조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위하여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인터넷, 전화회선, 전자팩스, 스마트 레터링 등 부가 서비스를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민 편의 증진과 만족도 높은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홈페이지 문서 뷰어 솔루션 교체 및 평생학습 포털 기능을 개선하였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웹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등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편리성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진흥화 사이버 위협 대응 보안 활동 강화입니다. 정보 유출 및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 보호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안 장비 보강 및 보안 교육 등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위험 상황을 가정하여 웹 해킹, 디도스 대응 등 사이버 침해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정보 인프라 강화입니다. 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후 장비 교체 및 PC, 소프트웨어 보급으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드립니다.
31쪽 시민중심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 처리기한 단축 등 신속 공정한 고객 만족 시책을 추진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친절도 및 민원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행복한 삶의 시민 감동 서비스 실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민원 처리 시 다양한 원스톱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으며 야간 민원실 운영 등 고객 중심 여건 업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 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민원 상담 품질 향상을 위해 교육,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여 행정 능률 향상 및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34쪽 생활민원 SS 민원 기동 처리반 운영입니다. 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동 처리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시민 생활 불편 및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관제 사업 소속한 업무 보고 드립니다. 36쪽 시민 안전을 위한 24시간 관제 실시입니다. 범죄 예방 CCTV 24시간 모니터링과 비상벨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기 설치 및 노후 장비 교체입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기 설치 정비를 통해 주차 질서를 확립하겠으며 어린이들의 안전 및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의 민원 사항이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우선 총무과부터 업무 보고기 때문에 업무 보고의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한다든지 사업에 대한 아니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년 동안 그 예결위를 쭉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그 사업 파악은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추가로 이제 그 제안을 했었던 것이 신규 직원들에 대한 안정감 있는 그 확보를 위해서 주거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멘토링, 그다음에 그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의 진행 사항을 좀 어떻게 24년도 그다음에 25년도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신규 직원들에 의해서 대해서 이제 관심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역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예산의 좀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좀 실행을 하고 못 하고 있는 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직원들 어떤 숙소 문제, 그러니까 뭐 원거리에서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외지에서 관내에서 이제 우리 시로 이제 들어온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신규 어떤 작업을 하기는 좀 어렵고,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좀 활용을 해서 기숙사 형태나 아니면 임대 그 뭐 전세금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중장기 작업으로 해서 어떻게든 좀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지금 직원들 이제 사기 진작을 위해서 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직원들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면 1년 이내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OT 프로그램을 해서 선배 공무원들의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좀 우리 시의 어떤 행정 방향이라든지 또 그 내적인 친밀감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 후에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팔로업 교육으로 해서 조직적인 교육 그런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좀 올해 그 경험을 좀 바탕으로 해서 내실 있게 좀 운영해보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신규 직원들이 이제 15 해제가 되는 기간에 조금 더 이제 도움을 주고자 복지점수 한 500포인트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이제 신규 직원들이다 보니까 좀 적은 급여를 가지고 노력하는 측면을 보고 저희들이 자기개발비라고 해서 1년에 한 50만 원씩
본인들이 뭐 학원이라든지 어디 이제 사이버 교육을 받는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50만 원 한도 내에 좀 지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 많은 시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가장 기본은 공적인 업무를 하는 공무원분들, 그다음에 신규 직원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져야지만 평택이 행복해지고 민원인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된 부위에서 제가 이제 그 조례를 개정을 좀 했었죠. 그래서 애사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복지 포인트로 해서 이번에 의회하고 본청하고 조례가 다 그 개정이 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그 정도의 그 어떤 혜택을 본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파악은 안 되죠?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좋은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요. 내년도 예산에 그 애사가 발생했을 때 그 장래 도우미를 쓸 수 있는 예산을 1인당 한 40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하반기부터 하지 않고 내년부터 진행이 될 예, 좀 계획입니까? 예산 한계가 좀 있어서 예산팀하고 좀 협의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부터 좀 할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도 할 수 없을 수도 있나요? 적극 노력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할 수 없다라면 제가 잘못 쓰고 있는 예산 찾아다 드릴 테니까 그거는 꼭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그 출산 장려금, 출산 축하 장려금 포인트 인상에 있어서 22년, 23년에 한 100점 정도씩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2024년도에는 셋째 같은 경우에는 1,600점에서 3,000점으로 이제 증가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또 얼마 증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뭐 내년도에는 인상 계획을 아직 잡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예산 상황을 봐서 조금 더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셋째가 있는 공무원분들이 뭐 몇 분이나 되세요?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다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월급으로 셋째까지 낳기는 정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출생률이 이제 떨어지는 지역은 아니고 그렇지만 외부에서 유입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콘도 이용권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제 2023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49자를 이제 하겠다라고 해서 49자가 운영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올해는 45구자로 해서 제가 이제 잠깐 설명 듣기로는 이제 만기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4구자 정도가 이제 줄은 거고 그러면은 다시 내년에는 이 부분이 또 늘어날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 사기 좀 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4구자 정도는 좀 더 확보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좀 신청하고 예산팀하고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활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 직원들이 이제 저희 45구자에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1,220일 정도 됩니다. 근데 네. 보통 60에서 한 선 정도는 충분히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작년 실적을 보니까 한 58%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이용 뭐 100% 다 이용하면 좋겠지만 보통 직원들이 선호하는 날짜가 주말이나 공휴일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른 경쟁률에서 조금 어려워서 좀 이용률이 떨어지는 게 있는데요. 그 주중에도 우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그 이야기했었던 부분입니다. 자매 결연에 대해서 전 조금 생각이 조금 다양하게 갖고 있는데 네네. 그 저희 시가 자매 결연을 희망을 해서 맺은 그 시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2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요? 신안하고 제천. 예. 그렇죠. 그러면 타 시에서 저희 시하고 자매 결연을 맺겠다고 해가지고 맺은 사례는 몇 건입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지금 한 두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협의 온 데도 있고 저희가 또 한 데도 있고. 아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 타 지자체에서 저희 시하고 자매 결연을 맺겠다고 해서 맺어진 시군구가 몇 개나 됩니까? 없죠? 예, 지금은 없습니다. 왜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글쎄요. 환경적이나 아니면 지리적이나 요건적인 부분들이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평택시하고 자매 결연을 희망을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자매 결연을 맺을 때 그 주요 사항으로 꼽는 부분이 있죠. 그 네, 시군구하고 맺는. 근데 저희 시군구는 그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자매 결연을 못 맺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매 결연을 맺게 되면 저희들이 그 시도에 뭐 이제 그 자치행정과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듭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어디 연찬 활동을 간다든지 하게 되면 자매 결연 맺은 시군구를 우선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게 안 오는 거지 않습니까? 거의 아니 오시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자매 결연 맺은 데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만큼 우리 시를 알리거나 어떤 상권이 활성화되거나 이런데 전혀 부합되지 않는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시고 네네. 타 시군구가 평택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싶은 시군구가 많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어떤 부분이 그 잘 돼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미흡해서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제천하고 신안하고 맺었을 때 웬만한 단체들이 다 제천하고 신안을 가시더라고요. 네, 많이 그렇게 예. 하셨습니다. 예. 근데 저희 시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시로도 이제 신안이나 이쪽 제천에서 일부 오시기도 했는데요. 이제 지금 저희가 간 것만큼 그렇게 많이 이제 네. 네, 그런 건 있습니다. 일부 오는 거는 예의상 뭐 이제 오시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서 오는 거지 단체에서 와서 여기에서 묵고 어떤 소비를 하고 저희 그 시군구의 특산물을 알리고 이런 부분에는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선제적인 어떤 대안을 좀 찾으셔야지 자매 결연을 뭐 교류를 활성화, 교류를 우리만 활성화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게 저희가 리크루팅이 되는 그런 시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지원과 함께 살아가는 올바른 성장, 그다음에 균형 있는 청소년 시설 확충, 요 부분이 거의 뭐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은데 전체 세 개의 카테고리에 전체를 섞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 청소년 욕구를 반영한 중장기 계획을 2025년부터 28년까지 계획을 수립할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 그 업무 보고가 작성된 이후에 이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제 5개년 중장기 계획에 맞춰서 그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점검하고 향후의 개선점을 찾아서 이제 현재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5개년 계획은 그 5년 단위로 계속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다만 이제 그 저희가 요번에는 4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기존에 이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정부 계획보다 2년 늦게 준비가 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보통 정부는 5개년 계획의 시작 연도에 발표를 하시는데 네. 저희는 2년이나 돼야 정부 계획을 받아서 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뭐 같이 기조를 같이 할 거는 같이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던 타이밍이 2년이나 늦춰지기 때문에 너무 대응이 좀 늦어진다는 부분이 좀 저희가 인식을 해서 요번에는 4년도 계획을 세우고 다음번에는 다시 5개년 계획으로 가면은 1년 정도만 이제 예, 좀 그럼 이제 차이가 정부가 생기는 올해 거네요. 발표하면 저희는 올해 추진을 해서 내년도부터 이제 갈 수 있는 식으로 해서 그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요번에는 5개년 계획에서 4년으로 줄여서 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들이 어떤 그 다 이제 세워지고 나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좋았던 부분하고 가장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현재는 이제 일단은 용역을 진행하면서도 기존에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수립을 하고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점을 이제 하고는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뭐 매년 그 해년도마다 솔직히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세대들에 대한 어떤 그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지원되는 예산이라든지 그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새로 투입이 되는 예산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주고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 용역 나온 거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활성화가 되고 하는데 그게 그 단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것들이 계속 연계되면서 조금씩 보완되는 수준으로 용역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용역에 잘 녹여지고 그것들이 청소년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해결책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안을 삼을 때 정확한 데이터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제가 이제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 건강 문제, 정신 건강 문제에도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서적으로 유대감이 가족 간에 점점 이렇게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그다음에 정신건강 쪽에 아이들이 프로그램들이 유입이 되면 그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이 프로그램들이 안착이 되면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들이 계속 돼줘야 되는데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적으로 다른 의원님들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제 내년에도 저희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은 좀 하기는 좀 어렵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요즘 뭐 SNS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양방향 소통이 훨씬 수월해지고 있는 부분에서 청소년들의 니즈 파악이나 참여율, 선호도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할 때 뭐 일명 이제 뭐 대규모 그런 플랫폼들하고 이렇게 저희가 교류를 하면서 협업을 하면 청소년들이 뭐 저희 시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참여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다든가 그다음에 저희 활용도 이런 부분을 다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그 방향성을 좀 잡으면은 효율적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도 개별적으로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회계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 그다음에 탄소 중립 이런 쪽에는 본 의원이 복지 상임위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냉난방 탄력적인 축소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온도를 26도에서 냉방은 28도로 낮췄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집에 가서 28도로 했더니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에어컨을 끄세요. 그래서 제가 28도는 우리 공무원들의 온도야 그랬더니 이거는 안 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본청에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제일 시원하더라고요. 안에가 굉장히 그 덥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제가 관심 있게 산하기관들을 좀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산하기관들은 이게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어떤 직원들은 추워서 무릎 담요를 덮고 있는 직원들도 보고 제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잘못 비춰지면은 어떤 의원의 고유 권한을 넘어선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리 본청 출장소만 관할할 것이 아니라 산하기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산하기관에서도 적극 협조를 좀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 네, 저희가 이제 산하기관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네. 그 정도로 무릎 담요 덮을 정도는 좀 심한 것 같고 그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릎 담요를 덮은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왜냐면 개인차가 있지 않습니까? 추위를 안 타는 직원들은 이제 무릎 담요를 덮을 수도 있는데 무릎 담요 덮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공간이 추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공무원분들한테 우리 이제 총무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 전반적인 거를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안 되는 게 부서 간의 협력이에요. 그 업무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면 가장 효율적인 공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한 게 우리 공무원분들이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2년 동안 느낀 소감입니다. 제가 또 그런 부분을 많이 겪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오늘 의회도 제가 몇 달을 벼르다가 이제 오늘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물건이 없을 때는 되도록이면은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아야 되는데 살 빠겠다고 막 운동을 하시면서도 계단 오르는 거는 미처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제가 쭉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꼰대일 수도 있는데 저는 작은 거에서 실천을 해야지만 큰 것들이 아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내방객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하시고요. 계단에도 이렇게 붙여놓기는 하시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게 효과가 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죠. 익숙해지다 보니까 실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도 2층, 3층 다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그런데 별로 이제 사용을 안 하시고 또 하나는 탄소 1톤을 줄이려면 저희가 매달, 매월이 아닙니다. 소나무 360그루 정도를 심어야 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큰 정책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저희 홍보팀에다 이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손수건 사용을 생활화하셔야 돼요. 핸드타월 쓰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것만 줄여도 우리 관공서에서 상당한 탄소 저감에 앞장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홍보부서에서는 손수건이나 이런 거를 캐릭터화된 손수건을 어떤 행사에 지급을 할 때 주면서 그런 부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시고 줄 때는 꼭 2장을 주시는 게 만약에 주게 된다면 한 장이 이제 젖으면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일상생활에서 탄소 줄이는 이런 정책들을 내부적으로 조금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핸드타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상화가 돼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잔소리로 느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우리 회계과장님은 뭐 공감을 좀 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는 손수건 사용을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수건 캐릭터한 뭐 시든지 뭐 이렇게 캐릭터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잘 안 하면 뭐 예산부서는 아니겠지만 예산부서에다 얘기해가지고 예산을 좀 효율성 있게 쓰는지 적극 검토해보라고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시가 이제 재정이 어렵다 하지만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삼성 쪽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좀 여유가 있을 때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살림살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 살림살이도 아빠 봉급이 좀 줄으면 뭐 다 이것저것 줄이기 시작을 하고 좀 여유가 있으면 막 외식도 하고 마음 씀씀이도 넓어져서 자녀들이 해달라는 거는 해주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시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줄일 수 있는 예산인지 그다음에 어떤 국가 정책이나 시 정책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부분에 대한 이런 탄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으로 나서줘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이 부분도 이제 21 본의원이 처음에 이제 의원이 돼서 우리 시의 그 예탁금, 예수금,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가지고 이제 많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율을 보니까 3.5, 3.21, 3.0 이러고 있는데 잘 체크가 되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비해서 이자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저한테는 인센티브 안 주십니까? 참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그 편하다는 이유로 그냥 그 계속 관행적으로 해오던 부분에 시 예산이 워낙 예치된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일반 가정에서 예치한 금액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데 그러다 보면 이율 몇 퍼센트가 많은 금액을 좌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민원행정과 과장님 먼저 송탄 출장소 거 혹시 그 보셨습니까? 동의안 올라왔을 때 송탄 출장소 본의원이 질의하는 네, 봤습니다. 그럼 제가 뭘 얘기할지 아시죠? 네, 다등급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왜 다등급을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제 그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는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합동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희가 가등급을 받았는데 18년도 19년도에는 연속으로 가등급을 네.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 2020년부터는 계속 다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등급은 이제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5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등급이 10%, 나등급이 20%, 다등급이 40%, 라등급이 20%, 마등급이 10%. 저는 이제 중간에 점수가 포진이 돼 있고요. 20년부터 이제 점수를 봤을 때 점수는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작년에는 무려 그 전년도보다 5.87을 상승을 시켜서 85.5를 받았으나 그 나등급의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네. 나등급으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그 거잖아요. 아깝게도 그 몇 점 차이로다가 나등급으로 올라가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좋은 성적이 나올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가나 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셔야 되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분명히 원인이 있는 결과지 않습니까? 그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님의 어떤 적극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인센티브 제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도 받았던 가등급이 그렇게 적극 행정을 피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이 떨어졌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에 대한 요지를 파악을 하시고 개선 방향을 내놓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그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선 방안이 나오면 상임위의 의원님들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회계과에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재물조사 하셨죠? 예, 예. 끝났죠. 10월달에. 네. 9월달에 끝났나요? 네, 네. 재물조사 이번에 어떠셨습니까? 파악 제대로 하셨습니까?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재물조사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2024년도 재물조사에서 변화된 부분이 있죠. 23년도하고 다르게 지침 중에.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제가 그러면은 확인해서- 재물조사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은데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물조사가 끝났는데 지금 파악해서 말씀을 주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국공립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시에 그 자금이 들어간 산하 기관까지 전체 이제 하게 됐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 지금 결과 보고서는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고 이게 10월 달까지라 예, 지금 진행 중인데 그 파악되면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2023년도까지는 없었던 품목들이에요. 몇 개가 추가가 됐는데 재물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행적으로 좀 하지 않습니까? 일반 가정살림을 제가 오늘은 계속 비교를 하는데 워낙 뭐 기관도 많고 부서도 많고 산하기관도 그렇지만 이제 어떤 센터, 재단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평택시 입장에서는 재물조사를 전수 잘 하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잘 하겠다라는 의지로 접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재물조사 항목을 보고 그냥 기입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교환을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처리를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재산으로서 자산으로서 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그 부분을 자본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원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를 해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우리 회계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관제사업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네, 대부분 어느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불법 주정차 거의 지제역 근처나요. 삼성 쪽이나 평택역으로 이렇게 인근 시내나 이렇게 그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CCTV 민원을 이제 본 의원들 많이 받아봐서 이야기를 하면 대당 한 4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듭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재활용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CCTV 보유는 몇 대나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노후 교체 설비를 이제 CCTV가 노후가 되면 거의 한 7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전하면서 찍다 보니까 그 7년이 안 돼도 해상도가 떨어지고 뭐 이런 고장 부분도 나는 있죠. 경우가 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전광판이나 뭐 이런 거는 또 그 7년이 안 됐는데도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런 거 모아놨다가 저희가 다시 그렇게 대체로 다시 쓰기도 하고는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참 좋은 선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건 이제 지역구에 민원이 들어와서 좀 시급성을 요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이제 예산을 세우고 사서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서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걸 가지고 바로 이렇게 민원 처리를 해주는 걸 보고 이런 부분이 적극 행정이다. 그러면 우리가 교체할 시기가 돼서 교체한 것 중에서 아까 재물조사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수리를 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없는 부분에는 그런 것들을 임시적으로 이렇게 투여를 해주는 이런 적극 행정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 간에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던 그 부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주셔서 굉장히 저도 이제 배우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CCTV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이 얼마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됩니까? 이렇게 세운 거 외에 민원이 발생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들이 보통은 이렇게 세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거는 그 다음 연도로 넘겨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성이 있어도 이 예산 안에서는 절대 벗어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 처리를 해도 큰 무리는 없는 상황들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 CCTV를 달고 나면 특히 이제 무인 단속 같은 경우는 민원이 엄청 폭주를 해요.
없는 줄 알고 했다가 어느 순간 생겨서 하게 되면 막 왜 달았냐, 왜 했냐,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가 되는데 현장에서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도 좀 많을 거예요. 뭐 이게 또 그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하고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 지금 이제 그 CCTV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일상생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후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처 파악을 잘 못하는 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제때 잘 교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